김광현이 오늘 상대한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메이저리그에서 자완을 가장 잘 공략하는 타선을 가지고 있는 팀이었는데요. 화이트삭스의 자완 상대 타율 2할 8푼 5리는 2할 8푼 8리인 휴스턴에 이은 메이저리그 2위, 출루율 3할 6푼 1리는 메이저리그 1위, 장타율 0.480도 메이저리그 1위, OPS 0.843도 0.795인 세인트루이스에 앞선 메이저리그 1위였습니다. 화이트삭스의 자완 상대 조정 득점 생산력 135는 놀란 아레나도의 통산 기록인 140과 무키 배츠의 통산 기록인 129의 중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화이트삭스는 오늘 경기를 포함해 좌완 선발을 상대한 경기에서 지난해부터 24승 3패, 승률 8할 5푼 1이라는 엄청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광현이 기록한 5와 3분의 2이닝 3실점은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아쉬운 건 마지막 고비만 넘겼다면 6이닝 무실점도 가능했다는 겁니다. 올 시즌 김광현을 평균 77구에서 교체한 세인트루이스 마이크 슐트 감독은 5회까지 85구를 던진 김광현을 1대0으로 앞선 6회 말에도 올립니다. 김광현이 5회까지 3피안타 2볼넷 무실점이었고 일주일을 쉬고 등판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선두타자 호세 아브레유를 잘 잡아낸 김광현은 두 번째 타자 메르세데스에게 안타를 맞습니다. 하지만 아메리칸 리그 볼레들이 그랜달과의 제구력대 성관 싸움에서 삼진을 잡고 승리합니다. 빠른 공 3개로 원볼 투 스트라이크를 만든 김광현이 4구째 던진 바깥쪽 백도어 슬라이더는 스트라이크 존에 완벽히 걸치는 공이었는데요. 이 공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 그랜달은 김광현에게 삼진을 당한 공 2개가 완벽하게 들어온 포심과 슬라이더였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슐트 감독이 등장하는데요. 평소 이닝 중 투수 교체를 워낙 좋아하고 특히 김광현에 대해서는 한 박자 빠른 교체를 하는 슐트 감독이었기에 저는 당연히 교체가 될 걸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슐트 감독은 김광현에게 의사를 물어봤고 김광현뿐 아니라 몰리나까지 교체 없이 가자고 합니다. 중간에 통역까지 부르는 바람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요. 해설을 맡았던 저는 이때 이런 멘트를 합니다. 김광현을 믿어줘서 정말 고맙다. 하지만 김광현이 그랜달과의 어려운 승부에서 삼진을 잡아낸 시점이었기 때문에 믿고 맡길 거라면 마운드를 방문하지 않고 흐름을 끊지 않는 게 더 좋을 뻔했다고 말이죠. 쉴트 감독이 내려가고 김광현은 신인이지만 어제 올 시즌 무자책 행진을 달리고 있던 아롤디스 체프먼의 99마일 공을 홈런으로 만든 우타자 앤드류 본을 상대하는데요. 본은 첫 타석에서도 김광현의 슬라이더를 2루타로 연결시켰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김광현은 투볼에서 던진 체인지업이 낮긴 했지만 가운데 코스에 몰리면서 본에게 역전 투런 홈런을 맞고 맙니다. 제가 감독이 올라온 시점에 대해 이야기한 건 김광현이 홈런을 맞기 전이었는데요. 만약 2사 후 안타나 볼넷 허용이 있었다면 올라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완벽한 제구를 통해 그랜달을 삼진으로 잡아낸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결과적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다시 공을 던지기 시작한 김광현은 1구와 2구가 모두 볼이 되며 앤드류 본과 어려운 승부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라온 시점이 아쉬웠다는 정도이지 홈런을 맞은 건 분명 김광현의 책임입니다. 놀랍게도 슐트 감독은 김광현이 홈런을 맞고 나서도 바꾸지 않음으로써 올 시즌 첫 6이닝 소화의 기회를 주는데요. 저는 피홈런보다 더 아쉬웠던 게 이때 김광현이 볼넷을 허용해 결국 이닝을 마무리하지 못함으로써 감독이 준 두 번의 기회를 모두 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인트루이스는 이닝 중 투수 교체가 다른 팀보다도 더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승계주자 실점률이 메이저리그에서 두 번째로 나쁜 구단이었는데요. 결국 후속 투수 폰세 델리온이 김광현의 주자를 홈으로 들여보내면서 앤드류 본을 잡았다면 6이닝 무실점과 함께 승리 투수 요건을 만들고 마운드를 내려갈 수 있었던 김광현은 5와 3분의 2이닝 3실점 패전을 안고 평균 자책점이 2.73에서 3.09로 올랐으며 시즌 성적 1승 2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김광현이 정말 잘 던진 경기였다고 생각하는데요. 포심 평균 구속이 올 시즌 가장 낮은 88.3마일, 90마일을 넘은 공이 정확히 90.0마일을 찍은 공 2개였을 정도로 구속이 잘 나오지 않은 날이었음에도 헛스윙 4개와 루킹 스트라이크 5개를 뽑아낸 커브의 활용이 정말 좋았고 비록 홈런을 맞긴 했지만 체인지업을 적극적으로 구사한 것도 좋았는데요. 특히 4회 2사 1, 2루에서 우타석의 레우리 가르시아를 상대로 포심 5개를 던져 풀카운트가 된 후 몸쪽으로
던진 슬라이더가 파울이 됐을 때 저는 커브나 체인지업을 던지는 게 부담이 되지 않겠냐고 말씀드리는 순간 체인지업을 던져 가르시아를 삼진 잡은 모습은 제가 말을 버벅거렸을 정도로 놀랍고 감탄이 나온 장면이었습니다. 홈런을 맞기 전까지 김광현의 체인지업은 오늘 5타수 1피안타 1삼진으로 좋았습니다. 저는 김광현이 2년차 시즌을 지금까지는 잘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김광현은 메이저리그 1위인 세인트루이스 수비진의 도움을 크게 받아 인플레이 피안타율이 2할 1푼 7리에 불과했고 평균자책점은 1.6이었지만 수비 무관 평균자책점인 FIP는 3.88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세인트루이스 수비진은 OAA 순위에서 메이저리그 20위에 그치고 있고 김광현은 인플레이 피안타율이 메이저리그 평균인 2할 8푼 7리보다 크게 높은 3할 9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에 평균자책점은 0.39지만 FIP가 지난해 3.88보다 좋아진 3.09로 평균자책점과 FIP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오늘 시즌 2호 홈런을 맞긴 했지만 9이닝당 피홈런이 메이저리그 평균인 1.18개의 절반에 해당되는 0.56개이며 지난해 5.5개였던 9이닝당 탈삼진을 9.0개로 늘렸기 때문인데요. 또한 오늘도 득점권에서 6타수 무피안타를 기록한 김광현은 지난해 1할 5푼 6리에 이어 올해도 득점권 피안타율이 1할에 불과합니다. 딱 하나, 지난 경기에서 3개, 오늘도 3개를 내준 볼넷 허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프링 캠프 기간 허리를 살짝 다치는 바람에 투구수를 늘리는 빌드업이 늦었고 그렇다 보니 오늘 경기 전까지 평균 투구수가 77개였던 김광현은 오늘 메이저리그 데뷔 후 가장 많은 104개의 공을 던졌는데요. 실트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힘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잘 던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본을 상대로 공격적으로 승부하라고 했다. 좋은 공을 던졌지만 타자가 좋은 스윙을 했다. 그게 바로 야구다. KK는 환상적이었으며 좋은 공을 많이 던졌다며 김광현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김광현은 감독이 올라온 상황에 대해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본은 첫 두 타석에서 슬라이더를 잘 쳐서 체인지업으로 들어갔는데 가운데 몰렸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 경기는 올해가 34년차 시즌이며 통산 5,271번째 경기였던 토니 라루사 감독이 세인트루이스를 처음 상대한 날이었는데요. 라루사 감독이 시카고 화이트삭스에서 8년, 오클랜드에서 10년을 감독하는 동안 메이저리그에는 인터리그가 없었고 라루사 감독이 1996년 세인트루이스를 맡고 인터리그가 1997년에 생겼기 때문에 세인트루이스에서 16시즌을 보내고 은퇴한 라루사 감독은 그동안 세인트루이스를 상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돌직구의 사나이 랜스 린이 7이닝 4K 1실점 승리를 따낸 오늘 경기에서 저는 어쩌면 올해 예르민 메르세데스가 아메리칸 리그 타격왕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메르세데스는 김광현이 던진 지면에서 126cm짜리 높은 공을 안타로 만들어내는 뛰어난 배드볼 히팅을 선보였습니다. 올해 메이저리그에서 그 정도 높이의 공이 안타가 된 경우는 딱 2개인데 2개를 모두 메르세데스가 때려냈습니다. 템파베이는 토론토 4연전을 쓸어담고 팀 최고 기록에 하나 적은 11연승에 성공했는데요. 첫 두 타석에서 볼넷 2개를 골라낸 최지만은 오른쪽 무릎에 불편함을 느끼고 교체됐지만 내일 경기 출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템파베이는 8회까지 4대2로 끌려가다가 9회 볼넷 5개를 얻고 4득점, 6대4로 승리했는데요. 그 기세를 몰아 오늘도 1회 밀어내기 볼넷과 조이 웬들의 말로 홈런으로 5대0을 만들고 시작했습니다. 이후 추격전을 벌인 토론토는 8회 게레로의 두 번째 홈런으로 5대5 동점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나 불펜이 10회 초 2실점, 11회 초 7실점으로 무너져 6연패를 당하게 됩니다. 게레로가 2개, 구리엘, 에르난데스, 시미언이 홈런을 하나씩 기록한 토론토는 올 시즌 5개 홈런을 치고 패한 네 번째 팀이 됐는데요. 특히 5타수 2안타 3홈런의 게레로는 타율, 출루율, 장타율, OPS, 안타, 홈런, 타점, 승리 기여도, 주요 공격 지표 8개에서 모두 리그 3위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니든에서의 마지막 홈시리즈에서 4연전 전패를 당한 토론토는 그래도 희망을 발견한 하루였는데요. 티핑을 수정하고 벌크 가이로 나선 스트리플링이 7이닝 7K 2피안타 2볼넷 무실점으로 데뷔 첫 7이닝 무실점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레나도 트레이드 후 단장이 해임된 콜로라도는 4명의 유망주는 모르겠지만 오스틴 간버는 잘 받아온 것 같은데요.
지난 경기 샌디에고 상대 6이닝 7K 2실점에 이어 오늘은 매치를 상대로 8이닝 8K 4피안타 무볼넷 2실점으로 시즌 3승에 성공했습니다. 간버는 최근 3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1.40입니다. 한편 린도어는 다시 땅을 파고 있는데요. 오늘도 4타수 무안타에 그침으로써 최근 8경기에서 1할 6푼 1리 무홈런 1타점, 시즌 타율이 다시 1할 8푼 9리로 떨어졌습니다. 매치는 내일 디그롬이 돌아옵니다. 샌디에고는 9연승이 미러키를 만나, 아니 브랜든 우드러프를 만나 중단됐는데요. 우드러프는 절정의 샌디에고를 상대로 7이닝 8K 3피안타 무볼넷 무실점, 평균 자책점 1.41을 기록함으로써 메이저리그 1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반면 지난 경기에서 2년 만에 처음으로 6이닝을 소화했던 스넬은 3과 3분의 2이닝 2피홈런 5실점에 그쳤습니다. 마차도가 4경기 연속 결장하고 그리샴이 오른발 부상으로 IL에 오른 가운데 김하성은 4경기 연속 3루수로 출장했지만 4타수 무안타 2삼진에 그쳤는데요. 좌완에 강한 김하성은 팀이 석점을 따라 붙은 9회 2사 1루에서 좌완 헤이더를 상대로 타구 속도 95마일, 기대 타율 4할 2푼 타구를 날렸지만 좌익수 정면으로 가는 직선타가 됐습니다. 웨이드 마일리가 노히트 후 흔들리는 것과 달리 존 민스는 호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네소타전에서 7이닝 5K 2실점으로 호투한 민스는 평균 자책점 1.79가 아메리칸 리그 2위입니다. 아메리칸 리그 평균 자책점 순위를 소개해드리면 오늘 규정 이닝을 채운 랜스린이 1.51로 1위, 민스가 1.79로 2위, 게리 콜이 1.81로 3위, 카일 깁슨이 2.24로 4위, 류현진이 2.53으로 5위, 코리 클로버가 2.86으로 6위, 타일러 글래스나우가 2.90, 7위로 상위 7명 중 5명이 알동 투수들입니다. 한편 미네소타 트레버 라넥은 비거리 140m 홈런을 날렸는데요. 타기필드 중앙 2층에 있으며 2016년에 만들어진 델타 스카이 좌석으로 공을 날린 선수는 7번째로 1호 주인공은 박병호였습니다. 7회 6득점 빅이닝으로 역전승을 거둔 미네소타는 최근 4승 1패 상승세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베이스볼 큐브 김영준이었습니다.